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중 간 관계 개선 기대감이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208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중 고위 관리들이 무역 협상 재개 일정을 논의한 데 더해서 캐나다 법원이 화웨이 CFO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석방했다는 소식이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고 시총 상위주들도 대다수가 올랐는데요. 특히나 현대차가 수소차 투자 발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오르면서 670선이 회복했습니다. 외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고요. 모든 업종들이 올랐고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뭐 좀 가슴을 졸이셨을 거고 아마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에 맞물려서 알다시피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도 내년에 대한 자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조금 전망이 안 좋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는 정말 주식을 다 매도를 해야 되나 싶다가도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모습이 전혀 나옵니다. 자, 그래 오늘 장은 정말 생각 밖의 상승폭이 좀 커서 아마 투자자분들의 우려감을 좀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제 미중 간의 이런 무역 갈등이 지속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또 갈등이 가다가도 다시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 측에서 미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또 인하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상승을 하는 효과를 보여줬는데 그만큼 이제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아니라 미중 협상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한 또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뭐 계속적으로 일희일비하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잠깐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장에 어쨌든 뭐 자동차 관세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개인들은 순매도로 전환이 된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는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대규모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시장의 수급이 왔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금융 투자나 이 금융 투자 같은 단기성 매물이 들어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약간의 주체적인 수급들이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이 상승한 거 반해가지고는 수급은 사실 별로입니다. 사실 별론데 오늘 뭐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옵션 포지션을 보더라도 시장이 사실 내일 장이 동시만길 쿼드러블 위칭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시장을 큰 충격을 줄 만한 이 수급의 포지션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에 또 옵션 포지션상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을 약간의 이제 변동성, 물론 옵션 만길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40포인트 밑으로는 떨어뜨리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2040포인트, 그러니까 전저점 구간은 이탈되지 않고 오히려 내일장에 잠깐의 매물이 출회가 될지라도 지속적인 박스장으로 좀 가다가 결국 다음 주 FOMC 이후에 시장 상승의 분위기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오늘장에 오른 종목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 올라간 종목들이 아마 시장이 점차 개선이 된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락 우려할 만큼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앞으로도 살펴보시라는 말씀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형제 엘리트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중국 교복 시장에서 이 종목이 지난해 계약 건수 대비 4배를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16%대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오랜만에 강세가 나온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뭐 이슈는 교복에 대한 이슈는 나왔습니다. 뭐 중국 교복 진출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사실 이 형제 엘리트가 그런데 이 뉴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 중국 법인 진출 이야기가 나왔었고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동안 항상 실패를 해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는 시장에서 중국의 중자만 붙어도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중국 현지에다가 법인 설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수차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이후에 사실 중국 현재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이 결국 진척이 없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시장이 박스장일 때 가장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특히나 1,000억 미만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정치 테마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해당 산업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겁니다. 기업이 작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거나 지금 이 시장 캐파가 크다라면 시총이 당연히 커졌겠죠. 시총이 작다라는 말은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이슈라든지 뭐 재료에 의해서 수급이 쏠리면은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경우인데 오늘 같은 경우 해당 뭐 또 정치적인 인물이 재판에 대한 부분이 뭐 유보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사람들의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면 매도 포지션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재차 추세를 만들어 준다라면 그때 이제 매매에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급등이 나오면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에 취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평화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수소차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20%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 이러한 수소차 관련주 흐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뭐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수소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지난 뭐 현대그룹에서 넥소라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사실 수소 분야의 기술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이 지금 수소 기술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3위권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는 넥소에 대한 생산 중단까지도 갔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산업이 아직까지는 장밋빛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당연히 지금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내연기관차에 대한 생산량은 줄여가고 또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 미래 비전이 있다 보니까 현대그룹에서도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의선 부회장이 이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5만 명 정도 고용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오늘 평화산업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수소 직접적인 관계주는 저는 오히려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주고 한올시스템이나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수혜주입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뭡니까? 시총이 1,000억 미만입니다. 자, 1,000억 미만이라는 건 해당 기업의 시장 성장성이 없다라는 거고 시장에 대한 캐파가 작다 보니까 시총이 작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들도 테마로 인해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에 막 올라간다고 쫓아가신 분들은 당연히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가 단발적으로야 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오겠지만 올라갈 때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21선에서 이렇게 또 상승 돌파가 나왔었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다가 재차 20선을 돌파하면서 앞전에 대한 이런 전 저점 구간대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추세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W형 패턴의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기술적으로 상승 직전에 충분히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때 공략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테마로 인해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상승 직전에 급등 포인트를 짚어내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또 다른 수소차 관련주죠. 유니크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종목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해당 종목을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나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초까지는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횡보에서 20선과 11선의 이평선 수렴 패턴이고 5일, 10일, 20일까지 전부 다 이평선 수렴해서 캔들은 정확하게 박스권 횡보 패턴이었습니다. 자, 보통 제가 이런 그 빨랫줄 패턴 특히나 이 개걸음 패턴에서 앞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라면 이 위로 주가가 한번 이제 크게 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횡보하다가 오히려 시장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장에 오히려 반대로 상한가가 도달된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총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840억입니다. 그 말은 역시 해당 종목의 호가가 얇다라는 거고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밀어붙이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실 때는 항상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더 가겠지, 모레 더 가겠지가 아니라 방망이를 짧게 해가지고 정확한 투자 포인트에 근거해서 짧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추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소 관련주들 속에서 이 종목을 어디에서 사면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면 되는지 그 투자 포인트까지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해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앞으로 수소차 관련주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수소차 관련주들 투자 전략 제시한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요일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장에 아무래도 조금 의미 있는 시그널이 몇 개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장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종목이 좀 올라갔다고 기분이 좋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장에서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공포보다는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낙관론보다는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보셔야 할 만한 지표하고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산업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산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래요. 정말 이번 주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가슴이 들었다 놨다. 정말 시장 변동성이 심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바로 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말 분기에 한 번씩 돌아오는 동시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쿼드러블 위칭데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또 시장 변동성이 큰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시장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왔고, 이거 내일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 듭니다. 자, 그래요. 도대체 이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이 시장에서 손실 없이, 아니요, 손실 없다라는 말은 좀 지금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 정말 손실을 최소화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자, 그래요. 지금 시장에 대한 답답한 분들, 그리고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이 자꾸 안 좋게 표현되다 보니까 자꾸 이 우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방송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 보시란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정말 이 이슈가 주식시장을 하나 좀 살려놨던 것 같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사실 중국의 또 화웨이라는 기업의 창업자의 딸, 최고 재무 책임자가 또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또 이 무역 협상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회의론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오늘은 중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인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상무부의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보면 미국의 장관들과 통화를 했고 미중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조만간 중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식으로의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장이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참 지난주는 말이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각해져 갔던 것 같고, 갑자기 오늘은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혼란스럽게 정말 계속 혼란은 가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진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잠깐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이 실무진 회의에 미국의 대표 강경파 인물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하이저. 자, 대표적인 미국의 강경파 인물들이 중국 실무진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실무진 회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지금 계속 뉴스나 언론 내지는 주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거 실무진 회의 안 될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도대체 여러분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우라노스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사실 지금 미국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을 하냐 마냐 지금 90일 안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시장에서는 회의론이 많고 정말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미중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 인물,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듣게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실 미국은요,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를 이미 줬습니다. 이미 줬고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부분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미 중국이 원하는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한테 쉽게 안 좋은 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1980년대 대한민국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앞전 화면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대한민국 차트입니다. 자, 당시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1981년 때 여러분들 그때 당시 코스피가 93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 1989년, 90년대 들으면서 코스피가 1000포인트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80년대 당시에 이런 경제 성장률과 주가가 급상승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바로 세 가지의 3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출 국가입니다. 특히나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유가가 싸야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싸야 생산품에 찍는 데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저유가가 돼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수출 국가인 만큼 외화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금리여야 되고 저달러 형태가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장에 상승이 나오게 되고 경제 성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조 효과, 이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매크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빅3 매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가나 환율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현명한 주식 투자자들, 특히나 전업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매일같이 유가 확인하고요. 매일같이 환율 확인합니다. 왜 확인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1980년대 대한민국을 얘기했느냐? 저때 당시의 대한민국이 현재의 중국 시장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중국도 역시 지금 과거 우리나라처럼 생산품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가를 들여와야 되는데 고유가로 가버리고 고달러로 가고 고금리로 가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난 8월 달까지 어땠습니까? 금리 계속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지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립금리까지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를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의 지금 표현을 했고 실제로 채권금리 정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달러 인상, 금리 인상 더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이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판세가 살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WTI. 자, 국제유가가 지난 10월 달까지는 계속 올라가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악영향이었고 경제 둔화를 만들게 되는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WTI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5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크지라는 사람을 또 살해 연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옹호를 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감산을 통제하고
일부러 유가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뭔가가 있겠죠. 중국이 원하는 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만 보더라도요. 파월 총재가 중립금리까지 아직까지 멀었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갑자기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just below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립금리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난 10월까지는 미중 무역 갈등이 정말 심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뭔가 모르게 중국이 원하는 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유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저유가가 되면 중국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유 수입만 해도 중국은 한 해당, 아니죠. 단 하루에 800만 배럴을 수입을 해옵니다. 800만 배럴이요. 단 하루 동안에. 근데 유가가 $20 정도 낮춰지게 되면 단 하루에 외화 지출이 600억 달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금리까지 낮췄습니다. 자, 저달러요? 글쎄요. 저달러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결국 결과가 나오겠죠. 과연 중국이 원하는 걸 다 줄 것인가? 아마 다음 주에 저는 글쎄요. 12월 달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음 12월 다음 주입니다. 12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높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대한 금리 인상이 3차례가 아니라 3차례보다 조금 적은 2차례에서 1차례 정도만 간다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판세가 전부 다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원하는 걸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걸 다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판세를 뒤집어 엎지는 않겠죠.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암묵적으로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좋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주 FOMC 회의만 끝나고 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급진적으로 인상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의 간다라면 오늘장이 상승한 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 그 이상을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이제 12월에 FOMC 회의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주 19일 날 FOMC 회의를 하고 우리나라 날짜로는 12월 20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뭐 금리 상승을 한다. 내년에 3차례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한 차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에 금리를 2차례 상승 정도에서 끝내버리겠다. 금리 동결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전부 다 주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달러, 저금리가 수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오늘장 상승이 단순히 이 정도 상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에는 그동안 지겹게 횡보만 했던 이 박스권 흐름을 탈피해서 위로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시장을 아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윗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공포감보다는 용기를 가지셔야 될 때고 시장 반등에 베팅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시장이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종목을 투자하실 거고 어떠한 매매를 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요즘은 그야말로 시장이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종목들은 이런 것만 움직였던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시장이 박스권 장세에서 기관들 수급이 안 들어오고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 1,000억 밑에 있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갔던 겁니다.
개별 종목들이 시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가 있고요. 뭐 일정주들, 소위 말해서 뭐 CES라든지 뭐 일정주들이 있고요. 내지는 오늘 뭐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일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죠? 네, 시총이 작다라는 건 맞습니다. 시총이 작다라는 건 맞는데 추세 상승이 아니라 단발적 상승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사라지게 되면 주가가 다시 올레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오래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날 당일치기로 짧게 방망이를 잡고 가야 되는 종목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막 스캘핑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다니고, 물론 이 매매가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매매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대가가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워렌 버핏의 일환인데요. 과거에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한테 본인의 인덱스 펀드와 수익률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어떤 펀드 매니저도 나서지 못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모 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워렌 버핏의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었죠. 그리고 운영을 했던 거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공격적으로 종목들 바꿔가면서 열심히 운영을 했고 당일 수익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컸었으나 2년, 3년, 4년 되면서 점차 워렌 버핏의 수익률에 따라가질 못했고 결국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5%가 안 됐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었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종목 매매를 이것저것 바꾼다고 수익률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지수 연동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더 컸다라는 거는 그냥 지수만 잘 따라가도 지수와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만 정말 내가 잘 아는 종목만 진드감치 잡아도 여러분들 수익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건 맞지만은 이제 정말 지수가 여러분들 올라간다라면 위에 종목들의 시세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밝은 업종들의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오늘 장을 보시면 압니다. 오늘 장을. 오늘은 뭐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좀 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 테마주나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됐죠? 상대적으로 잘 안 움직였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나온 종목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겹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19년 가장 유망한 섹터는 조선업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렸고, 시장이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2019년에 산업 전망이 좋은 섹터, 그 섹터에서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사실 2주 됐습니다. 2주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조선업을 강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와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죠, 결국.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위의 명예를 회복을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역시 수주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조선업 중에서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지분 투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들이 더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중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강의해드렸던 현대미포조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꾸준하게 추세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나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지금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뭐 20% 상승 안 클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12월 달만 되면은 여러분들 연말 배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12월 26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에게 배당금을 주게 되죠. 근데 2018년 2,000개 종목 중에서 연말 배당 수익금이 가장 큰 종목이 바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올해 연말 배당률이 가장 큽니다. 7%나 됩니다. 그만큼 기업이 회복을 하고 있고 지난 6년하고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이 자료집 제가 만들었다고 전부 다 가져가시라고 했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한테는 전부 다 이제 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료집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조선업종이 그동안은 사실 개인 투자분들에게 워낙 소외됐던 산업이고 소외됐었던 종목들인 만큼 잘 모르실 거라 생각 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 전부 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수익 보시는데 투자 전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장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대충 무슨 종목들이 보입니까? 물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업인 대우조선해양도 보입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 SK텔레콤, 대우조선해양 전부 다 여러분들 앞으로 비전이 밝은 산업의 대장주들을 지금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고 해당 기업들을 기관들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내년에 대한 산업 전망이 좋은 기업들 오늘 장에 저는 샀다라고 봅니다. 지금 슬슬 바닥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맞으나 이제 시장이 상승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들은 내년에 비전이 좋은 산업, 내년에 전망이 좋은 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될 때고 그거를 이제 저점에서 담을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산 종목 중에 유일하게 저는 이 종목이 좀 눈에 띄었는데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종목이냐? 일단 해당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오늘 제가 자료를 직접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자, 지난 2월 달까지는 사드로 인해서 한한령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방문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지난 1월 달과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난 3월 달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전년도보다는 중국인들의 방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중국 인바운드 숫자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성 관광객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자들은 여행 가면 뭐 잘 안 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남자지만은 여행 가서 그냥 놀고 먹기 바쁘지 뭐 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무언가 소비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다음 화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관광공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달까지는 관광 수입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우리나라 관광 수입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성 관광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까 기관들이 산 종목 뭐라고 했죠? 저는 오늘 아모레퍼시빅이라는 종목이 눈에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아모레퍼시빅, 화장품에 대한 논란도 워낙 많았었던 종목이고 해당 기업의 실적에 대한 노이즈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아모레퍼시빅, 그 대형주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 가만 보니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봐야 될 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조선업은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조선업 그만 강의에서 좀 빼겠습니다. 다음 산업, 여러분들 조선주가 아닌 과연 다음 사업, 실제 통계상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 수입이 증가한다면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보실 것 같습니까? 이제 대충 그려지시나요? 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차트 중요합니다. 매수 매도 언제 해야 되고 매수를 언제 하고 언제 팔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차트, 기술적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시각을 돌리고 조금 더 넓혀서 산업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 올라갈 것인가, 여기서 잠깐 떨어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잠깐 떨어졌다가 앞으로 다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들은 조금 눈을 높여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섹터, 어떠한 산업을 잡을 것인가, 그 산업에서 어떠한 종목을 잡을 것인가.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해당 이슈에 맞물리는 섹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가장 또 그러면 실적이 증가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것인가, 오늘 제가 투자 전략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자료집도 갖고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서 투자 전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현 시장의 분석과 또 내년 유망 섹터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가 추가로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정관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말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숫자가 증가하면서 관광 수입까지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 볼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오늘 제가 아까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아모레퍼시빅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아모레퍼시빅이 지난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오늘장에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그야말로 뻘겋죠? 사실 개인들만
계속 매도 진행 중일 뿐이지 기관들은 밑에서부터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뭐 쌍끌이 매수,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8%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총이 10조짜리인데 8% 올라갔다는 말은 중소형주들 20% 올라간 거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형주가 8%가 올라갔다면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당연히 이제 방향 추세가 바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해당 종목들이 해당 관련된 산업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률이 좀 더 빨리 될 것이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과 주가 상승률이 좀 빠를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내년 유망 산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